10일 전 눈 쏟아지던 풍경입니다. 눈보라가 얼마나 거셌던지 잠깐 돌아다녔더니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다행히 날이 점차 따뜻해져서 이제 이렇게 진태의 하얗게 질린 모습은 연말까지는 볼 일이 없을 듯합니다. 낙타냥이에게 간식을 건넸더니 또 양펀치를 날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진태 집사 3년이면 개같은 반사신경을 얻는다고 평소 진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회피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낙타냥이 싫다는데 굳이 이렇게 약 올리면서까지 간식을 짜주려는 것은 낙타냥을 위해서입니다. 간식을 그릇에다 짜놓고 가면 새끼냥이들이 다 먹는 통에 이렇게라도 어미냥이에게 영양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다 보면 어느 때 고분고분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간식을 입에 밀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또 찍겠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집니다. 개같은 반사신경을 가졌다고 자만한 대가입니다. 아무리 제가 개같은 반사신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양이 반사신경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날도 간식 짜주려다가 뜯겨서 피를 쏟았었는데 환란의 연속입니다. 돌아가며 보니 피가 철철 흐릅니다. 하여간 낙타냥의 청렴 결백함을 우리는 좀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뇌물 갖다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이 강직한 모습을 보십시오.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낙타냥이는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먹기도 힘든 처지이지만 뇌물 따위는 안 받아먹는다는, 뇌물 주는 나쁜 손은 응징한다는 청렴 결백함입니다. 그런데 낙타냥이도 집사 후드로 패다가 발톱이 집사 살가죽에 걸려 발톱이 빠질 뻔했는지 아파서 팔을 흔들어댑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다음날 집안이 어두워서 녀석들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미끼로 확인합니다. 하마터면 또 맞고 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다른 길냥이들은 이렇게 부르면 다가옵니다. 이 녀석은 처음 보는 녀석인데 먹을 것을 주려고 부르는지 눈치를 채고 다가와서 얌전히 받아먹습니다. 미용실 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들은 부르기만 하면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이합니다. 쓰러져가는 왕국의 빛바랜 왕자에 앉아 지난날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는 노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을 주면 냅다 받아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낙타냥이만 경계가 심합니다. 거북이가 목을 빼듯 손을 빼서 간식을 쳐냅니다. 그런데 간식 냄새의 유혹에 처만냥이가 고개를 내밉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먹고는 싶은데 어미냥한테 또 처맞을까봐 주저주저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개집사 간식 받아먹는다고 어미냥에게 대가리를 쳐맞고 대가리가 땅바닥에 튕겨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던 녀석인지라 당시 처맞고 흔들렸던 고래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나와서 간식을 받아먹고 싶은 심정이 간절해도 또 처맞을까봐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엄마냥의 양육방침을 거스르고 간식을 먹기 위해 나오려면 엄마냥이를 밟고 나와야 하기에 더욱 주저가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던 햄릿의 고뇌보다도 더욱 복잡한 갈등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구박받는 20대 청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독립에 나가자니 두렵고 그대로 있자니 얹혀 사는 것 같아 싫습니다. 하지만 엄마 품을 벗어나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옹이는 드디어 한 발을 내디딥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야옹이만이 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동네 야옹이들 중에 낙타냥이만 경계가 심한 이유는 새끼를 기르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고 제가 무섭기 때문만도 아닌 듯합니다. 간식을 줄 때 진태가 옆에 와서 항시 입맛을 다시다 보니 신경이 많이 거슬리나 봅니다. 하여 야옹이들 간식 주러 갈 때는 진태를 떼어놓고 갑니다. 진태가 안 보이니 경계가 조금 늦춰진 느낌입니다. 간식을 받아 먹습니다.
역시 우리 사회는 뇌물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양펀치 한 대 맞으면 또 피칠갑을 해야 합니다. 다음날 가니 녀석들은 뒤터에서 쉬다가 저를 보고 다가옵니다. 식사 시간인 줄 아는 것입니다. 평화의 파괴자 흉악한 진태가 없으니 확실히 분위기가 온화합니다. 어민양이란 다소곳한 자세로 앉아 새끼냥이들 먹이 먹는 것을 구경합니다. 새끼냥이들은 쓰다듬어줘도 잠깐씩 움찔거리기만 할 뿐 피하진 않았습니다. 녀석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뇌물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돌아다닐 때는 항상 가방 옆구리에 뇌물 한 주먹씩을 가지고 다닙니다. 둘째, 진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 녀석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입니다. 집사가 야옹이들 뇌물 주며 이렇게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때 팽당한 진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중 철장이 설치된 외삼촌댁 마당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이 널찍해서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진태를 데려온 후 2년간 살았던 지주댁 마당은 처음에는 널찍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재들이 계속 쌓여 위험한 터에 창고 마당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문 열린 틈을 타고 진태가 수시로 탈옥했다가 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지주댁 마당에 있다가는 진태의 명이 짧아질 듯 했습니다. 하여 작년 중순에 산자락집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확률 0%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몇 달 살면서 저의 명이 짧아졌고 진태 역시 모기와 진드기 때문에 생과 사의 경계를 들락달락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곳으로 이사와 외삼촌댁 마당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누가 문을 연 틈을 타서 탈출했다가는 또 사고가 날 것이기에 이중 안전망을 만드느라 그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하여간 이 마당의 주인이신 외삼촌은 93 뜨셨는데 괴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다음 편에는 진태에게 마당을 제공해 주신 이 괴력의 사나이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